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정말 일이 크게 잘 풀린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잘 되는데 누구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의 흐름 때문이지요. 운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운이란 움직이면서 우리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큰 운을 얻으실 분이 아주 많으실 텐데요. 소위 말하는 좋은 운이 크게 들어오면 재물운은 물론 인복까지 한 번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사실 운이라는 것은 항상 끝없이 상승만 하고 항상 절망적이게 추락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치 인생의 파도와도 같습니다. 잔잔한 바다에 휘몰아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운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미국의 한 철학자는 운은 계획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운이 좋아지는 징조를 알아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 다음 우리가 계획적으로 움직여서 나에게 좋은 운이 많이 오도록 행해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운의 흐름에 대해 알고 운이 좋아지게 한다면 자연스레 부는 흘러넘치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운의 특징과 좋은 운이 들어오기 직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운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운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생의 정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이 운은 아니다. 타고난 운과 내가 인식해서 바꿀 수 없는 운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살다 보면 타고난 운명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 운을 탄다는 것도 다 똑같은 흐름은 아니어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강할 때가 있고 미미할 때가 있다. 이러한 운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대부분 타고난 운명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사람마다 운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운을 변화시키거나 피할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운명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 공자가 말하길 군자가 두려워하는 것 중 첫 번째가 바로 운이라고 했다. 인생이 바꿀 수도 없이 타고난 운대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그렇지만 운을 알면 이것을 조절할 수 있다. 나쁜 운을 조금이나마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좋은 운을 알아채고 기회를 잡아 막대한 부를 몇 년 새에 쥐기도 한다. 물론 강력한 운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런 운은 흔치 않다. 거의 대부분은 인간이 차근차근 운을 좋게 바꾸는 행위를 통해 고칠 수 있다. 약한 운은 쉽게 만들어진다. 반대로 강한 운은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세월에 거쳐 차곡차곡 쌓인다. 운이란 행동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가짐이 아주 중요하다. 인간에게는 잠재의식이 있다. 이 속에서 운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변할 수 있는 운에 대해서는 고치도록 하고 앞으로 다가올 좋은 운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알아차려야 한다. 누군가는 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체념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아무리 어려운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개척할 수 있는 여지는 반드시 있다. 정말 가난하고 좋지 못한 환경의 사람이 좋은 운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이 많지 않은가? 정말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것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자수성가를 한 부자들은 찾아보면 세상에 참 많다. 나에 대해 잘 알고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운을 이끌어낼 수 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나는 고귀하게 행동하는가? 나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는 강한 사람인가? 나는 평생 유지해도 좋을 만한 장점을 가졌는가? 고쳐야 할 단점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만한 요소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다 보면 나의 성품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타고난 품성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건 역시 차근차근 고쳐나갈 수가 있다. 운은 움직이면서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운을 고치도록 노력한다면 나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준다. 성품은 계속 고쳐나가다 보면 고칠 수 있으며 미래의 성품을 내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 수천 년 전의 현인들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운에 대해 연구를 했다. 과거의 운을 고치고 미래의 운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 이를 알았음에도 외면하고 그냥 놔두면 나의 운명은 정해진 대로 흘러갈 뿐이다. 그렇다면 좋은 운이 들어오는 징조는 무엇일까? 좋은 운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종종 말하곤 한다. 그들은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 이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열악한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 환경에 적응하고 잘 극복해내는 시간을 거친다면 좋은 운으로 흘러가는 징조다. 그러니 절대 심하게 좌절하지 말라. 오래된 인연이 끊어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나쁜 인연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오래된 친구나 주변 사람의 인연이 끊겨 홀로 남은 느낌을 받기 쉽다. 그냥 봐서는 운이 좋아지지 않을 징조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의 특징이다. 스스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독립심과 자립심을 길러주는 하늘의 계획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몸을 단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운이 흘러들어올 때는 조화를 찾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된다. 몸과 마음, 정신을 조화롭고 행복하게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기하게도 자연스레 몸에 좋지 않은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면서 사소한 일에 기분이 좋아지고 사소한 일에 감사함이 올라온다. 이렇게 자주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전과 다르게 세상을 보는 눈이 길러졌다는 사람이 많다. 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매우 사소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사소한 것에 예민하다는 생각으로 짜증, 화, 불만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운이 나빠지는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사소한 일에 기분이 좋아지고 작은 일에 감사함이 올라오는 반응은 당신에게 지금 좋은 운이 오고 있다고 알려주는 징조이다. 이 과정에서 불만이 확연하게 줄어들곤 한다. 이전에는 불만의 비중이 더 높았을 수 있었으나 좋은 운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는 감사의 비중이 더 커진다. 가족 간에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가족 간에 불화로 다툼이 종종 있을 때가 있다. 그런데 좋은 운으로 흘러가다 보면 가족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가족과 다툴 일도 줄어들게 된다. 육체를 지닌 우리의 뿌리는 가족이다. 가족에 대한 논리적, 사회적, 객관적인 분석을 버리고 근원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먼저 이해하기 시작하면 좋은 운을 가득 줄 수 있다. 사람들이 많고 시끄러운 장소에 가기가 싫어진다. 사람들이 많고 시끄러운 곳에서 돌아오면 에너지가 나간다는 것을 잘 느낀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의 본능이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당신은 그 신호를 받아들이게 된다. 확실한 이유 없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설레임이 자주 온다. 좋은 운이 들어오면 나의 의식 수준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의 구조도 바뀌기 시작한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긍정적인 의식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다.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과 설렘이 마음속에 차차 들어온다.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실천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이는 좋은 운이 올 때 여유 있는 마음도 차츰 생기기 때문이다. 타인의 것을 탐하고 부러워만 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가진 것을 도움이 되는 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커진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나쁜 행동과 습관을 교정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의 힘을 깨닫기 시작하여 욕설이나 비난, 근거 없는 뒷담화, 타인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않기 시작한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체감하기 시작하면서 입으로 나가는 부정적인 것들을 감지하여 스스로가 조심하기 시작하고 나쁜 말버릇을 고치기 시작한다. 목소리가 이전보다 맑고 청아하게 바뀐다. 얼굴에 관상이 있는 것처럼 목소리에도 기운이 느껴진다. 운이 좋아질 때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목소리가 듣기 좋게 바뀐다. 이는 타인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바뀔 수도 있고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하게 바뀔 수 있다.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낯빛이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주변에서 자꾸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고 이전보다 얼굴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는 표정 때문일 수 있다. 표정에서 관상이 시작된다. 의식 수준이 바뀌고 뇌 구조도 바뀌기 때문에 표정이 자연스레 평온해지고 좋아진다. 표정은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주는 것이어서 좋은 운이 차츰 올수록 표정도 차츰 바뀌게 된다.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것저것 손해와 이익만을 따지려는 행동을 버리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순환이며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인색한 계산과 몇 푼 더 아끼려고 하는 쪼잔한 행동은 부질없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다. 중독성이 있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큰 운이 오면 갑자기 술을 끊거나 금연을 하고 게임 중독인 사람이 끊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스스로가 그것들에 대한 부정적 기운을 느끼게 되어 절제의 힘이 길러진다. 특별히 나를 크게 도와주지 않아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인연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크게 귀인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특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 나서거나 간섭하거나 과하게 설치지 않는다. 자신을 과장하거나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스스로 잘하면 일이 잘 풀릴 수 있다고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의 삶에 간섭하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 큰 소리를 치며 드러내는 행동도 자제하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느껴진다. 스스로가 고독이나 사색을 즐긴다. 사람이나 다른 행위에 집착을 버린다. 자주 감동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다. 이전과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그때와 다른 감동을 느끼게 된다. 매일 듣던 말도 새롭게 들리고 이전에 읽은 책이나 이전에 본 영화를 다시 보아도 마음에 울림이 퍼진다. 친구나 가족, 주변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해도 감동이 생긴다.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거나 필요했던 것을 선물로 받게 되거나 마음으로 그리기만 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작거나 크게 경험한다. 자신의 느낌이 맞아가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직관과 예감을 믿기 시작한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은 멀리하기 시작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몸 상태가 잠시 안 좋아지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면 좋은 운을 만드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 아니다. 좋은 운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운을 끌어내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다. 그들은 물론 노력도 하지만 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 운이 어디 있어? 라고 비웃으면 운은 절대 오지 않는다. 반면 운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조심성이 생기고 운을 향해 인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왜 운이 들어오는 징조를 읽어야 할까?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야 한다. 세상사를 살펴보면 아무리 작은 사건이어도 많은 원인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도 이와 같다. 운이란 많은 조건 속에 잠들어 있다가 때가 되면 갑작스레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날씨 예보처럼 징조를 읽으면 운명이 보인다. 세계적인 정신 분석학자 칼륨은 생태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연한 현상에 주목했다. 그는 특히 두 가지의 우연한 현상이 짝을 이루어 발생하여 모종의 의미를 형성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두었다. 보통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 우연의 일치는 특이한 현상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항구의 정박한 어느 배에서 쥐떼가 집단으로 탈출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런데 그 후 그 배가 바다에 나갔다가 침몰하고 말았다. 쥐떼의 이동과 배의 침몰 왠지 두 현상은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연의 일치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에 대해 칼륨은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과연 쥐떼의 탈출과 배의 침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심리학자인 융은 이런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융은 동시성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후에 이 현상에 대해 깊게 연구했고 많은 과학자가 그 연구에 참여했다. 개미가 홍수가 날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나 새 한 마리가 아무 이유 없이 떼를 모아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은 우연한 현상이며 동시성이다. 학자들은 새떼가 모이는 것에 대해 궁거 본능이라고 말했는데 사람이 모여 파티를 열고 싶어 하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다. 그러나 생물의 심리 말고 무심한 자연현상이 짝을 이룬다는 것은 그저 생각 없이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 용은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우주대자연의 동시성 현상이 빈번하다는 것은 인지했다. 용이 이런 현상이 주목한 이유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염원 때문이다. 동시성이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연쇄적 현상이므로 이를 알면 미래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연현상 역시 하나가 독자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여러 현상이 동반하여 일어난다.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은 어떤 주식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동기화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종종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나는 좋은 소식이 올 것을 예측하고 기다린 적이 많았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빈번하게 적중했다. 어려서는 아예 이것을 취미 삼아 미래를 예측하곤 했다. 후에 공부하면서 자연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법을 배웠다. 현대 물리학의 최첨단인 양자역학에서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의 인과성을 확실히 증명했다. 이는 얼티밋한 현상인데 두 입자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일컫는 물리학의 용어다. 예를 들어 두 입자가 얽혀 있을 때는 그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시에 움직인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 대해 아직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예를 들어 어느 집안에서 얼마 전 조상의 묘자리를 옮겼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집안의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려나갔다. 이런 것이 바로 동시성이다. 또 좋아하는 옷을 사 입었더니 그 후로 금전적인 수입이 확연히 늘어났던 경험이 있다. 그 후로 나는 아예 돈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새 옷을 사 입기도 했다. 실제로 어김없이 돈이 생겼고 이 방법을 통해 아주 빈번하게 성공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히 경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 좀 더 심오하게 알아차려야 한다. 그렇다면 좋은 운을 부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운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는다. 행동을 해야 한다. 타고난 운을 좋은 흐름으로 바꾸는 것은 분명히 있다. 옛 현인들의 말씀과 연구에도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은 나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좋은 말을 자주 하고 가까이 하라.
주변에 매력이 넘치고 인기가 많은 사람을 보면 이런 말들을 자주 한다. 정말 감사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못할 것도 없지요. 난 참 풍족해요. 이렇게 좋은 말을 소리내어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좋은 것을 듣고 말하고 쓰는 것을 여러 번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재미있게도 뭐든 1000번 실행하면 신이 힘을 빌려준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온다. 그것도 깜짝 놀랄 만큼 절호의 기회가 말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과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좋은 기회가 다가왔을 때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이 말을 해야 한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소리내어 반복하라. 나는 참 행복해라는 말을 하다 보면 머지않아 눈앞에 다양한 기회가 찾아온다. 하지만 그걸 내버려 두면 그대로 사라지고 만다. 아쉽게도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되풀이하여 기회를 꼭 붙들 줄 알아야 한다. 혼잣말을 계속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당신을 괴짜로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일종의 저항이기 때문이다. 비행기를 상상해보라. 그렇게 크고 무거운 물체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저항 때문이다. 공기저항이 날개에 작용하면서 거대한 비행기를 공중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다. 저항이 강할수록 비행기는 더 높이 올라간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저항을 견디며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놀랄 정도로 성장한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면 결국 추락하고 만다. 좋은 말을 소리내어 하는 당신에게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말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라. 주변의 저항을 이겨낼 필요는 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어차피 다 잘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이만큼 매출을 늘려야지. 만약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출을 늘리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될 무렵이면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 매출에 관해 생각할 때 일단 소리내어 말해본다. 매출을 2배로 올리자, 3배로 올리자, 4배로 올리자. 만약 4배라고 말할 때 머리에 짜릿한 반응이 느껴진다면 그 목표에 자신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매출을 4배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그 다음에는 매출을 4배 이상 올릴 방법을 생각해 본다. 확실한 목표를 향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구상해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일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직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 확실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걸 소리내어 말하지 않으면 목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니 목표가 있다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보라.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는 것처럼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일을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목표 앞에 다가선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운에는 가속이 있다.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면 점점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항상 다음에는 더 큰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중간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표시를 보고 멈추지 않는 편이 좋다. 가고자 했던 중간 표시에 도착하면 곧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라. 이것이 운의 가속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중간 목표 지점에서 쉬면 곧바로 이런 마음이 든다. 잠시 쉬어갈까? 그런데 인간은 원래부터 나약한 존재라 쉽게 게을러진다.
비행기는 계속 날지 않으면 추락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멈춰서서 방향을 바꾸면 안 된다. 중간 표시를 따라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앞서 설명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최종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왜 남에게 최종 목표는 말하면 안 될까? 마음의 품은 큰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매우 긴장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 돌아온다. 작은 에너지를 자주 방출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큰 에너지로 쌓이지 않는다. 에너지를 가득 쌓아 단번에 분출했을 때 큰 행동력이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 강이 넘치는 것은 물이 충분히 고였기 때문이다. 물의 양이 많을수록 범람의 기세는 커진다.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강은 절대 범람할 수 없다. 강이 고이는 것과 목표를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슷하다. 자신의 갈망을 꾹꾹 눌러 담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머지않아 엄청난 기세로 분출된다. 최종 목표를 그냥 말해버려 애써 쌓아둔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을까? 운이 좋아지는 인상으로 바꾸어라. 나이가 들면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한다. 그만큼 인상에 주의해야 한다. 화를 낼 때 인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자주 화를 내면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눈과 눈 사이가 좁아지며 입모양이 일그러진다. 바로 인생을 최악으로 망치는 인상이자 불행해지는 얼굴이다. 미간에는 제3의 눈이라는 마음의 눈이 세로로 자리하고 있다. 마음의 눈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세상의 소중한 것을 살필 수 있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그런데 미간을 찌푸리면 얼굴의 주름이 가운데로 몰려서 마음의 눈이 닫혀버린다. 그렇게 되면 행복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가 절대 샘솟지 않는다. 언제나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웃고 다녀라. 멋진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른다.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라. 입이 옆으로 활짝 벌어져 양쪽 입가가 위로 올라간 인상은 운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마음의 일렁이는 가난의 파동을 없애라. 가난의 파동이란 가난을 향해 가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마음의 가난을 의미한다. 가난의 파동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해질 수 없다. 반대로 풍요의 파동이라는 것도 있다. 둘 다 파동이기에 주변으로 쭉쭉 퍼져나간다. 파동은 주위로 퍼진 뒤 몇 배로 커져서 곧 되돌아온다. 가난의 파동도 풍요의 파동도 처음에 내보냈을 때보다 훨씬 커진 상태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가속의 법칙에 의해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그런데 이 가난의 파동을 내뿜는 사람들은 늘 돈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누군가는 흔히 말하지만 이것은 돈에 대한 최고의 악담이다. 이런 말도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는 돈 말고도 소중한 게 또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돈보다 중요한 것도 있지만 돈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좋지 않다. 돈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여자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난의 파동을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려면 이렇게 말하라. 나는 참 행복해. 참 고마운 일이야. 난 참 풍족해. 풍요와 행복이 점점 당신에게 향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결점으로 가득하며 그래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도 세상에는 완벽주의자가 존재한다. 그들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사람은 본래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무언가에 실패하더라도 후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완벽주의자들은 무슨 일이든 후회부터 하고 본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실패의 원인을 돌린다. 자연스레 주위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개선을 통해 진보한다. 사람은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기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의 미래는 반드시 밝다. 현재보다 나아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좋은 운도 따르게 된다. 사람은 항상 개선점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한 가지 개선점을 고치고 나면 개선점이 또 남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복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점점 작아진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된다.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론 괴로운 일도 있다. 지금도 고민거리가 한가득인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고민이란 건 과연 뭘까? 각자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겠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평생 하는 고민이란 없다. 1년 전 오늘 자신이 어떤 일로 고민했었는지 기억하고 있는가? 결국 그 고민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다. 시계의 침이 돌아가면서 고민도 서서히 없어진 셈이다. 다시 말해 시간은 당신 편이다. 그러니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무력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절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뭔가 하고 있는 것이다. 고민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이런저런 걱정을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걱정하는 것도 분명 하나의 행동이지 않은가?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걱정을 할수록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것이다. 우스갯소리지만 바람 피운 게 걸리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하는 사람은 결국 들통난다고 한다. 따라서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너무 가슴 졸이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정도는 시간에 맡겨라. 운이 좋아지는 시간이 있음을 믿고 서서히 운이 좋아지고 있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운에 대해 알고 운이 좋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면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려라. 결국 시간은 당신 편이다. 미국의 정치인 존 헤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운은 게임에서 최고의 패를 쥐는 것이 아니다.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가 운에 대해서 알고 좋은 운이 온 징후를 알아차려 그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오늘 함께 알아본 운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물론 인생을 사는 데 있어 운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기회를 잘 포착하고 더 많이 좋은 흐름이 올 수 있게 행동한다면 부자가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앞길에 항상 행운이 따르고 좋은 흐름을 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삶의 지혜가 깊어지는 인생 길잡이 명언의 품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